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일단 입산젖이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인데 산불을 낸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산불이 될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뭐 한 50년을 농사를 지어서 50년 동안 태워봤는데 한 번도 산불이 안 났다. 예. 사실은 그러다가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참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이신 이병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봄에 산불 위험이 좀 높을 때 저희가 모셨었는데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가 이제 산림청이 정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올해는 산불이 좀 많이 있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산불 조심 기간에 해당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특히 이제 그 산불 조심 기간, 특히 가을철이에요. 가을철에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건수를 살펴보면 한 연평균 38건에 13헥타의 네. 산불 피해가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18건이 발생해서 약 한 3.5헥타 정도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15일까지가 이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니까 네.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조금 더 네.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통상 이제 산불이 가을보다는 봄에 더 자주 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평균으로 살펴보면 해마다 한 567건의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 하루에 한 2건 이상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 141건, 즉 25% 정도의 산불이 발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123건, 4월입니다. 4월에 123건이 발생해서 한 22%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철이지만 봄철보다는 작지만요. 11월에도 26건, 12월에도 27건이 발생해서 이 두 달을 합하면 1년 중에 약 한 10% 정도의 산불이 이 두 달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보다 이제 가을철 산불이 적게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네. 11월, 12월 발생 건수를 이제 합쳐놓고 보면은 결코 적지 않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연도별로 보면은 올해가 좀 산불 발생 건수가 적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까지 난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은 248건, 그러니까 98.42헥타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예.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평균값을 살펴보면 536건에 3,991헥타의 산림이 불에 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건수로 비교를 해보면 약 46.3% 수준이고요. 면적으로는 2.4%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네. 굉장히 적은 거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다행히도 대형 사건이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서 2017년 이후에 예. 지금 지속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2년에는 11건, 작년에는 8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올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거는 뭐 정말 네. 다행이고요. 네. 이 대형 산불이라고 하면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제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약 100헥타 정도고요. 예. 이제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이상 산불이 지속이 되면 대형 산불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00헥타르라고 했을 때 쉽게 확 와닿지는 네. 않는데 네. 이 축구장 이제 규모로 좀 비교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은 축구장 하나가 이제 0.7헥타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축구장 140여 개가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면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꽤 큰 면적이죠. 예. 근데 올해는 다행히 이제 한 건도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날씨의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월까지는 비가 좀 주기적으로 와줬고요. 예. 이로 인해서 산불 위험이 감소를 했는데 3월 이후부터는 평년 기온보다도 높거나 또 비슷한 강수량으로 인해서 산불 위험을 비슷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좀 적었느냐라고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부산물이요? 네. 근데 이제 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못하도록 산림청에서는 이 파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소각 산불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동해안에서
강하게 이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가서 전선을 단락시켜서 이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 설비, 그러니까 송전선로 주변으로 인해서 나무 2,161그루를 사전에 제거를 해서 대형 산불이 안 나도록 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대형 산불이 이제 없었던 것은 이런 좀 사전 예방 작업 네. 같은 게 잘 이루어졌다고 이제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네. 커지잖아요. 네. 예,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은 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여전히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33%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만을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평균 약 38건 정도의 산불이 가을철에 발생을 하는데 네. 원인을 살펴보면은 입산자 실화가 13건으로 34%, 또 소각 산불이 6건으로 15% 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화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불타면서 산불림으로 옮겨 붙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4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요즘에 이제 등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가을철에도 이제 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오늘 같이 이제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네. 일부러 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입산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산림, 그러니까 봄철하고 가을철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이 이제 부서질 정도로 건조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불을 사용하면 손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쓰레기 소각 같은 경우도 10년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건축물 화재도 있는데 쓰레기나 담뱃불 정말 이 떨어진 담배꽁초도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논밭두렁 소각도 일정 부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산불의 주도는 이제 원인 중 하나로 봄철에 영농 부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것 때문에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수거해서 이제 파쇄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좀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이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림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림 당국에서는 영농 부산물을 수거해서 파쇄해 버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태우기 전에 먼저 파쇄를 해서 논밭의 비료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뿐만 아니라 농진청, 지자체 등이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해서 23년 대비 8배 정도 더 파쇄 사업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7차례 시연을 개최해서 사업의 공감대를 좀 얻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실제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요. 불법 소각 산불 건수가 10년 평균 대비 약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영농 부산물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데 2023년 대비 8배나 이런 부산물 파쇄를 네, 확대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올해 대형 산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보일러가 산림과 인접한 곳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관련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벽이 내려앉고 불탄 잔해가 가득한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불씨가 튀어 큰 불로 번졌습니다. 집주인이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도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로 주택 한 채가 모두 탔고 김제와 익산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화목 보일러는 산지 주변 노후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산림 밀접 지역이나 인가와 붙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연소 확대가 빠른 것이 화목보일러의 특징이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일러실에 설치하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가연물을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시고 사용 시 연료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두셔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본격 난방 시기를 앞두고 연통과 화구를 청소하는 등 사전에 화목 보일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화목 보일러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금 뉴스 영상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어떤 대책을 좀 지금 가지고 있나요?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산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영상에서 보셨듯이 화목 보일러가 산불을 일으키는 주요 메커니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미처 다 타지 않는 이제 굵은 불씨죠. 굵은 불씨가 연통을 타고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불씨를 이제 재를 이제 산림 인근에 버리는 건데 이 재가 바람이 불면 다시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불이 산림불로 옮겨 붙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있고요. 또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동해안 지역에 있고 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불씨가 나가지 못하도록 연통에다가 그물망을 씌워서 예. 작은 불씨만 나갈 수 있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를 버릴 때 안전하게 산림 쪽이 아니라 탈 것이 없는 쪽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불씨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이제 겨울철 김장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일러 난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정신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미처 이제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좀 특별히 좀 어떤 점을 네. 유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쓰레기 소각으로도 산불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이 불씨가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 그 연구에 의하면 2km까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시고 산림 인근에서 이렇게 쓰레기 소각이나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산불 감시 체계에 AI 같은 첨단 기술, 첨단 기술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산불 감시 대원을 활용하거나 CCTV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CCTV의 기존의 CCTV의 단점은 사람이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산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산불을 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불 감지 시스템이 인간이 24시간 사람이 관찰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알림이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I가 이제 발달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웨어러블 로봇이 있더라고요. 지금 산불 진화 때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뉴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산비탈을 오릅니다. 헬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에도 곳곳에서 잠불 작업을 하려면 직접 사람이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해 산불 진화 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무동력으로 작동되는 있는 로봇을 착용합니다. 착용 후 경사로 또는 계단을 오를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 근력 지원 로봇으로 산불 진화 대원들의 작업 자세와 보행을 보조해주고 근력 소모를 완화해 작업 피로를 덜어줍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뒤에서 허리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받쳐줘도 쉽게 올라가듯이 그런 개념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는 로봇은 산림청이 산림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 진화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진화 인력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상당히 그 근력을 좀 증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방아선 구축이라든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있는 로봇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 동해안과
산림항공본부 진화대원들에게 보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네, 입는 로봇 말하자면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되겠는데요. 지금 산림청에 한 180대 정도 보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산에서 산불 진화, 그러니까 불을 끈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특히 이제 경사면이고요, 또 험준한 지형이 있고, 또 그런 험준한 지형에서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허리를 이제 반복적으로 굽혀서 방화선을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진화대원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저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일단은 이제 피로도는 이제 좀 줄어들고 근력은 이제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진화대원들이 더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화대원들이 또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열에도 노출이 되고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저 웨어러블 로봇에는 GP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이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화대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신속하게 그 위치에 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예. 입는 로봇이 되겠는데 박사님 혹시 웨어러블 로봇 착용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착용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착용해 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예. 이제 굉장히 물건을 들 때, 그다음에 그러니까 물건 들 때 쉽게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르막길을 올라갔을 때 허벅지를 받쳐주는 네.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대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맞습니다.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제 쓸 수 네.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네요. 네. 좀 더 많이 도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180대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 보니까 개선점을 도출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시범 예.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 시범 사업에서는 개선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면 이제 진화대원들의 어떤 필수 장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지능형 ICT 플랫폼 말씀도 해주셨고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 많이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고성능 장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산불 진화 작업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불 진화차 담수량이 3배 이상 높은 고성능 이 진화차도 지금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헬기 운용 체계도 많이 개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림이 많이 울창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 그러니까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상에서 그 남아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특히 또 야간에는 진화헬기가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야간에는 오로지 이제 지상에서만 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 진화의 능력을 계속 꾸준하게 업데이트, 그러니까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산림청에서도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입니다. 예. 이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 차량보다도 물을 5배 더 많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물을 담을 수 있나요? 약 3,5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넘어서 또 펌프의 성능이 개선이 돼가지고 예. 기존 차량은 차량에서 1km 범위 내에서 물을 뿌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고성능 산불 차량은 2km까지도 물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분사 거리가 굉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물량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거리도 늘었고 예. 또 이 고성능 산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험준한 지형, 그러니까 기존의 소형 차량이 가지 못했던 곳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또 그러면 이러한 큰 차만 도입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차량은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인데요. 네네. 이 차량은 크기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물량이 3,500리터에서 2,000리터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사 거리는 2km로 굉장히 늘어났지만 이 차량은 좀 작아서 폭이,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 조금
좁은 곳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전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에는 앰뷸런스 기능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대원이 다쳤을 때 신속하게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과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이제 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명탑이 굉장히 축구장을 다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그 정도의 조명탑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진화대원이 불을 끄다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불길에 휩싸였을 때 이 차에서는 자체 분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분무 기능을 하면 산불이 다가왔을 때 진화대원들이 훨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수량이 큰 이 고성능 차량뿐만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도 이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네, 장비들이 맞습니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예. 최근 보면은 또 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이 쓰레기 풍선이 산불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불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올해만 6건이나 네. 발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산림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 같은 경우에는 예. 일정 정도를 비행을 하다가 이 터져야 지상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터지는 장치에서 열을 발생해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터져서 산림에 떨어졌을 때는 불이 붙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림청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와 국방부와 공동 지금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북쪽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그 비행 경로를 군인들이 관측을 해서 국방부에서 관측을 해서 산림 당국에 알려주면 그 오물풍선이 떨어지는 주변으로 이제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산불로 발생을 했었을 때 커지지 않았을 때 작은 규모였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물풍선을 또 함부로 만질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속한 진화 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국방부에서 이 잔해물을 수거하고 분석하는 역할은 또 국방부에서 담당하기로 서로 역할을 지금 구분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산림청과 이 국방부 그리고 지자체 네. 그리고 뭐 농업진흥청 네. 서로 이제 협력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방부의 부대원들의 그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도 저희들이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영농 파쇄물, 영농 부산물 파쇄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진청이나 농림부의 역할도 지금 굉장히 점점 가면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이 군부대의 역할도 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이 산불 예방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끝으로 이제 이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 요령,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산불의 원인 중에서 저희가 그 쓰레기 소각 또 입산저 실화가 많다고 예. 했잖아요. 특히 이제 산을 찾는 뭐 최근까지도 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 산 속에서는 흡연이나 소각 또 이 취사 등 불을 사용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봄철과 가을철에는 낙엽이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명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 한 6개월간 지속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도를 좀 살펴보면 여름철을 지나면서 계속 습도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 여름철이 되기 전까지는 습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들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산저 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산을 가거나 이랬을 때 산불이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산불이 커지기 전에 빨리 신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119로 빨리 이제 신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산불에 또 주변에서 산불이 났었을 때는 이 산불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의 깊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또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명이 재난안전 119잖아요. 네, 네. 항상 이 119에 대한 인식을 네. 좀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보를 계속 이렇게 재난안전 119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가 네. 불이 이제 민가 쪽으로 온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좀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산림청에서는 이미 대피소들을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들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산림 공무원들이 안내하는 곳을 통해서 대피소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산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뭐 즉시 신고를 해야 되겠고 네. 일단 대피 네. 요령이 좀 습득이 네. 돼야 되겠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들도 참 조심스러운데 산불이 정말 작은 경우에는 두드려서 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두드려 끄다가 시간을 놓칠까봐 좀 많이 저희들이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 신고하고 대피를 하셔라. 그러니까 대피를 하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안전이 이제 우선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대피를 했는데 잘못된 경로로 대피를 하다가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는 산불은 결국은 연료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네네. 탈물질이 없는 곳으로 최대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산속에서 그러면 탈물질이 없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 묘지가 있는 경우는 묘지는 탈물질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뒤편 이런 데에 가서는 이제 탈물질이 없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계곡은 조금의 약간의 이중성이 있긴 하지만 계곡 주위에 물이 있고 탈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를 하시는데 계곡에는 또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연기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연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대피해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탈물질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대피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위험 물질은 재빠르게 제거를 하고 위험 물질이 이제 없는 지역으로 재빠르게 네. 이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밖에 있을 때와 또 집에 있을 때의 경우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집 안에 있을 때 불이 주택으로 번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피가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집 안에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는 여유가 있다. 예. 그러니까 산불이 저 멀리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집도 보호를 해주고 대피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창문과 현관문 등을 다 닫아야 됩니다. 이런 불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과 현관문을 다 닫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스통은 반드시 이제 잠궈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난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탈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물을 좀 뿌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피할 시간이 있는 경우에 네. 한 거고요. 첫 번째는 대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먼저 대피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가축들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축동물들도 충분히 이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4년 올해 대형 산불이 없었다는 말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이제 오늘 함께 저희가 들었는데요. 아직 이제 12월이 네, 아직 남지 남았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2024년 대형 산불 네. 제로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끝으로 좀 당부의 말씀 전하신다면요. 네, 그 산불은 이제 그 산불을 낸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공통적으로 산불이 될 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한 50년을 농사를 지어서 50년 동안 태워봤는데 한 번도 산불이 안 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다가 산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농부산물 파쇄도 습관적으로 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다 새로운 수단이 파쇄라는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네. 태워서는 안 되고요. 또 입산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번개와 같은 자연 발화보다는 입산자시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인데 이 사람의 산림 내에서 불씨 소각이 참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 이병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